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아내 구채희입니다. 오늘은 학생이건 직장인이건 아니면 나이가 많건 적건 누구나 좋아할 만한 주제를 갖고 왔어요. 바로 부업과 투자입니다. 돈을 빠르게 모으는 방법 중에 하나는 소득을 늘리는 거거든요. 물론 뭐 절약 저축도 중요하지만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한계가 있어요. 소득의 파이프라인을 다양하게 가져가는 게 중요한데 요새는 평생 직장 개념이 없잖아요. 회사에 다니면서도 플랜 B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비단 돈 때문만이 아니라 평소 내가 좋아했던 분야나 잘할 수 있는 일을 부업이나 투잡을 통해서 경험을 해본다거나 또 창업을 꿈꾸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미리 테스트해보는 차원에서 부업을 시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소액이지만 부업으로 돈 좀 벌고 싶다 하는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평소 사진 찍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부업입니다.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을 스톡 사진 사이트에 올려서 상업용으로 판매하는 것, 그리고 사진 공모전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대표적인 사이트가 크라우드픽이라는 곳입니다. 요새 한 번만 올려놓으면 꾸준히 수익이 들어온다는 점에서 제가 추천을 할 만합니다. 크라우드픽 회원가입을 한 후에 사진을 등록하면 빠르면 이틀, 늦어도 일주일 내에 승인이 떨어지는데요. 누군가가 내 사진을 다운로드 받으면 한 장당 500원의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현재 크라우드픽이 베타 서비스 기간이어서 업체에서 떼어가는 수수료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가입 즉시 1000포인트를 제공하고 있고 5000포인트 이상이 쌓이면 현금 출금이 가능합니다. 사진은 올릴 때 상업용 그리고 에디토리얼 전용 둘 중에 선택을 해서 올릴 수가 있는데요. 상업용은 말 그대로 상업적인 용도로 내 사진을 활용하는 거고요. 에디토리얼은 그 뉴스나 뭐 카드뉴스 같은 거 비상업적인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게끔 설정을 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상업용이 수요가 더 많긴 해요. 다만 사진 속에 등장하는 뭐 인물이나 재산을 상업적 용도로 판매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재산권이나 초상권의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요. 내가 나온 사진이라면 뭐 상관이 없겠죠. 근데 뭐 친구랑 같이 찍은 사진을 판매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친구에게 확실히 동의를 얻어야 하고요. 사진을 올릴 때 이 동의를 얻은 부분을 명확하게 써줘야 승인이 빨리 납니다. 또 불특정 다수의 인물들이 노출된 사진들이 있어요. 뭐 공공장소 같은 데서 찍은 것들. 아웃포커스 처리를 하거나 블러 처리를 해서 이제 올려야 됩니다. 업체 상호나 로고가 나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행만 갔다 와도 막 사진 1000장씩 찍잖아요. 그 중에 200장만 올린다고 해도 한 건당 500원씩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내 사진을 10명이 다운을 받았다 그러면 500원씩 10명이니까 5,000원의 수익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진이 막 수백 장이 쌓여있다. 쏠쏠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부업으로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크라우드픽을 추천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사진 공모전 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그 탭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아무래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공모전을 하니까 수상하면 나만의 이력도 쌓을 수 있고 상금도 받을 수 있고 한번 상세 설명을 보시고 여기는 좀 내가 해볼 만하다 하는 곳에만 공모를 해보시면 돼요. 두 번째 부업은요, 바로 펫시터입니다. 요새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많잖아요. 1000만 가구가 넘어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펫시터는 내가 반려동물을 사랑하거나 또 뭐 키워본 경험이 있거나 지금 뭐 키우고 있거나 아니면 반려동물에 관한 상식이 풍부한 사람들이라면 쏠쏠한 부업이 가능합니다. 이 펫시터가 뭐냐, 이 보호자를 대신해서 반려동물을 케어해주는 돌보미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11살에서 12살이 넘어가는 이 치아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갈 때 강아지를 펫시터에게 맡기고 있어요. 강아지가 어릴 때는 뭐 동물병원이나 애견 호텔에 맡겨본 적도 있었는데 주인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좀 안쓰럽기도 하고 또 호텔링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서울 지역 기준으로는 하루에 뭐 소형견 저렴해도 한 3만 원대이고 대형견은 5만 원이 훌쩍 넘어가요.
근데 비용에 비해서 이게 가성비가 좋냐 생각하면 사실 케이지에 거의 오랜 시간 갇혀 있거든요. 뭐 산책 서비스나 목욕 서비스를 뭐 해주기도 하는데 그만큼 비용이 또 추가가 돼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페시터를 이용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직접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부업으로도 굉장히 괜찮겠구나, 수입이 쏠쏠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페시터를 하려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내 집에서 반려동물을 직접 돌보는 게 있고요. 아니면 의뢰한 분이 있잖아요. 내 반려동물을 좀 돌봐달라. 그 분의 집을 직접 방문해서 돌봐주는 페시터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 집에서 그 반려동물을 데려와서 돌보는 게 좀 더 편하긴 하죠. 페시터는 어떤 일을 하냐? 기본적으로는 반려동물과 놀아주는 거. 뭐 하루에 한 번 정도 산책을 시키고 돌봄 기간 내에 뭐 목욕을 좀 시키고 또 매일매일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서 보호자분께 보내주는 그런 역할들을 같이 합니다. 페시터에게 사실 정해진 자격 요건은 따로 없어요. 다만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거나 키워본 경험이 있는 분들을 좀 더 선호하겠죠. 그리고 반려동물에게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집들 있잖아요. 집이 조금 넓다거나 옥상을 활용할 수 있다거나 뭐 마당이 있다. 혹은 기존에 페시터로 꾸준히 활동을 해왔다거나 반려동물 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이런 걸 소유한 분들은 아무래도 보호자분들이 믿고 맡길 수 있어서 선호를 합니다. 페시터 비용은 그 1일 기준으로 한 2, 3만 원 내외예요. 업체마다 혹은 페시터 분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받는데요. 제가 이용하는 페시터 같은 경우에는 3박 4일을 맡긴다 그러면 그 하루 데이 개념으로 계산을 해서 4일치 요금을 받더라고요.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일단은 3만 원 내외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페시터를 어떻게 등록을 하냐?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반려동물 커뮤니티 사이트 있잖아요. 그곳에 직접 글을 올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뭐 강사모, 와와당 등등이 있는데요. 이곳에 가입한 뒤에 페시터 코너를 이용하거나 자유 게시판에 올리면 됩니다. 저는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페시터를 구해가지고 지금 몇 년째 같은 분께 맡기고 있는데요. 만족하면서 이용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페시터 전문 사이트나 페시터 앱에 페시터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수요가 많아서인지 많은 업체들이 생겼더라고요. 대표적인 것이 펫팸, 도그 사이트, 그리고 뭐 페티안, 우프, 펫플래닛, 와요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검색창에 페시터라고 치시면 아마 관련 사이트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업체를 통해서 페시터를 활동할 경우에 시터 비용은 더 받을 수 있어요. 반면에 그 수입의 일부를 업체 수수료를 좀 줘야 돼요. 일부 뭐 신생 업체는 수수료를 아직까지 안 받는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수수료를 조금 뗍니다. 전문 업체는 돌봄 비용이 비싼 대신에 수수료를 떼고 내가 개별적으로 페시터를 구하는 거는 돌봄 비용을 조금 저렴하게 책정하는 대신에 별도로 나가는 수수료가 없으니까 편한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페시터를 이제 등록을 하려면 글을 올려야 되잖아요. 이때는 페시터 성별이나 나이, 그리고 반려동물 유무나 키운 기간, 그리고 내가 페시터로서 활동한 경력이나 강아지들을 얼마나 편하게 케어할 수 있는지 그런 환경들, 그리고 특별 케어 서비스 같은 거 있잖아요. 나는 뭐 수제 간식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또 픽업을 직접 해주시는 페시터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것도 추가 비용으로 해서 받을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요, 재능 마켓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을 재능거래 사이트에 직접 판매를 하는 거예요. 프리랜서처럼. 그러니까 과거에는 부업을 하려면 뭐 인맥을 활용하거나 대행사 같은 걸 껴서 수수료를 많이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은 재능거래 사이트라는 곳이 별도로 생겼어요. 수수료를 투명하게 떼고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시간만큼만 판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사이트가 크몽, 오투작, 숨고, 재능박스, 재능넷 등등등 많습니다. 어떤 재능들이 판매가 되고 있냐? 엑셀도 있고, PPT 작업, 디자인, 마케팅, 통번역하는 거, 개인 레슨, 자소서 첨사 이렇게 전문적인 분야부터 단순한 뭐 문서 작성이나 상담이나 생활 서비스까지 굉장히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PPT를 좀 잘 만든다. 대학교 때 뭐 발표할 때 혹은 뭐 회사에서 PPT 좀 깔끔하게 만든다 이런 소리를 들어봤다. 그러면 PPT를 만들어주면서 한 장당 5,000원, 많게는
10,000원까지 판매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PPT 하나 만들 때 한두 장씩 안 하거든요. 20장에서 막 30장씩 만들잖아요. 5,000원씩만 해도 뭐 30장이다 그러면 15만 원. 만 원씩 받는다 그럼 30만 원이거든요. 주말에 하루 정도 투자해서 할만하죠. 수익이 꽤 되잖아요.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대단한 스펙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녹취록을 따서 단순 타이핑하는 것도 있고요. 아침에 모닝콜 해주는 것도 있고 여행 계획표를 짜주는 것도 있어요. 쇼핑할 때 동행해주면서 옷을 같이 골라주는 것도 있고요. 심지어 연애 상담까지 있습니다. 제가 연애 상담 보고 깜짝 놀랐어요. 30분 전화 상담을 하는데 3만 원씩 받더라고요. 나는 연애 경험이 좀 있다. 아니면 친구들 연애 상담을 많이 해준 경험이 있다. 이런 분들은 해볼만 하잖아요. 근데 판매 수수료는 업체마다 조금씩 달라요. 오투잡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뭐 15%를 수수료를 떼고요. 크몬 같은 경우에는 판매 누적 매출에 따라서 5에서 20%까지 조금씩 달라요. 근데 누구나 재능 한두 가지씩은 다 있거든요. 중요한 건 그 재능이나 경험을 그냥 회사에서만 활용하느냐, 그냥 안 쓰고 썩히느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수입을 내보려고 시도를 하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저거라서 자신이 없다. 그럼 저렴하게 가격을 책정해서 판매한 다음에 경력을 차곡차곡 쌓으면 되잖아요.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부업 추천 1편은 여기까지였고요.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 부득이하게 2편으로 나눠서 올릴 예정이에요. 2편에서는 레포트나 합격 자소서 등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주부 모니터단, 블로그로 광고 수익을 내고 체험단 활동을 하는 그런 부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2편에서 이어서 또 만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